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가 쉬워지는 역사의 엘린쌤의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일본의 근대화 개혁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선의 저희 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4단원, 길고 길었던 대단원 4단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조선은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고 분명히 한국사에 들어갈 부분인데 왜 세계사에 있나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는데 그 중에서 일본이 저희 나라를 지배했었죠. 근데 그것도 빼놓을 수는 없어서 짤막하게라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넣은 거니 저희가 편한 마음으로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은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하였다.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운요 사건은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강화도 조약도 잘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런 거고요.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맺어졌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당연히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요.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선은요,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국력을 발전시키고자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과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고 신식 군대를 창설하기도 하였다. 이거를 저희가 위, 정, 척, 사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모군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이 개화 정책은요,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려는 유생들의 반발에 부딪혔어요. 또 개화의 방향을 놓고 서양의 기술만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서양의 정치 제도와 사상까지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습니다. 결국 김옥균, 홍영식 등이 급진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이거를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이라 해서 갑신정변이라고 부르고요. 이 김옥균, 홍영식이라는 사람을 급진개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필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하지만 누구의 군사 개입으로요? 청의 군사 개입으로요. 자, 왜냐하면요, 이 청의 군사 개입은 누구랑 친하냐면 온건주의자들이란 친해요. 온건개혁주의자들이란 친한데 이 온건주의자들은 이 급진개혁주의자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제 청나라가 주둔을 해서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시장변의 당시 주요 개혁 정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결국은 얘들아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1894년 탄관오리의 횡포. 여기서 탄관오리라는 건요, 약간 부적절한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공직자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탄관오리의 횡포로 반발한 농민들이 동학 각지 농민들이 한 운동, 동학문민운동을 일으켜 각종 폐단의 철폐를 요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배층 횡포와 외세에 저항하기 위하여 전봉준 분이 주도를 하셨었죠. 그 다음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교과서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말들을 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광군하고 일본군한테 진압을 당하면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으로 넘어갑니다. 이 가보개혁을 추진하면서요, 과거제와 신분제가 폐지되었고, 동그라미 1번, 근대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동그라미 2번, 그러나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 이거 우리는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의미사번이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고종이 그때 당시 이제 고종의 왕이 명성황후가 일본 군인들한테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강사관으로 아관파천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동그라미 3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보개혁은 중단되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게 열강의 이권 침탈에 시달리던 당시 서재필이라는 사람은요,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근대 의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통해서 국권, 민권, 수호운동을 펼쳤으며 정부와 협의하여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굉장히 독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분이죠. 하지만요,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고종이 다시 돌아왔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고 황제에 득위하여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고종 황제는 근대적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으며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제국이 전체공주 국가임을 확실히 하였다. 자, 독립협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재필이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국권적인 운동 그리고 의회 개설 운동을 전개하고요. 고종이 다시 돌아옵니다. 황궁이라고 합니다. 이를. 그리고 대한제국을 수립한 후 근대개혁을 다시 실시하죠. 예를 들어 군사개혁, 상공업진흥, 근대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일본이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몸부림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만민공동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주도하여 종로 일대에서 개최된 만민공동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집회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연설할, 발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단상에 오른 이들은 단상이라 하면 무대 위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열강에 대한 제국의 내정이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운동을 이끌어내었다. 이처럼 만민공동회는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뜻을 모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토론의 장이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일본이 저희한테 저지른 행동을 보도록 할 텐데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직접 필기를 해줄 수 없어요. 선생님이 9월달부터 시작되는 직접적인 업그레이드된 한전노트 선생님이 직접 손필기 한전노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릴 예정인데 거기서도 써드릴 테지만 일단 말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해요. 을사조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는 외교를 하는 거를 자기 나라가 일본이 통제하겠다라는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요. 강제 병합, 일본과 한반도를 강제 병합합니다. 그러면서 식민 통치가 시작됐는데요. 저희 조선도 우리 민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각자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독립을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의병운동입니다. 이 의병운동은 전국 확산이 돼서 만주, 연해주 이동 후 독립군이 활동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장을 해서 싸우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애국 계몽운동인데요. 주로 지식층과 관료층이 운영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개화사상과 독립협회를 활동을 계승하고요. 민족의 실력, 교육과 산업을 길러서 국권 회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의 개항,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대단원 4단원의 막은 날입니다. 자, 거의 한 달 정도 했나요? 한 달 정도 수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대단원 4단원, 과학은 벌써 대단원 7단원까지 가고 있죠. 산뜻하게 과학 하늘을 바라보자.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역사는 이제 대단원 4단원이 끝났는데요.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해서 이 대단원 한 단원 끊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 하지만요, 과학은 대단원 9단원까지 있는 반면에 역사는 대단원 6단원까지 밖에 없는 거를 하면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대단원 4단원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대단원 5단원 세계대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파트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 한번 싹 정리하시고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는 마음으로 대단원 5단원도 엘렌쌤과 함께 열심히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8월 15일인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2021-0815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적는 거 오랜만이네요. 자, 여러분, 815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광복절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이 광복절 녹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조선이라는 이 역사 소단원을 공부를 일부러 이 날에 녹화를 하려고 하였고요. 조선의 개항과 근대 운동을 광복절 날에 녹화를 하면서 여러분이
물론 이게 광복하는 거죠. 그쵸? 국권 수호 운동. 그래서 여러분이 광복절인 만큼 순국선열 우리나라를 위해 지금까지 투쟁해주신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선생님이 이날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8월 17일 날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지금 한번 한마디 해주고요. 선생님도 지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독립운동가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한마디 하고서는 선생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